안녕하세요. 반려견 건강 채널 개장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비위엔 크레아티닌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칼슘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시기편에서도 말씀드렸던 필수 미네랄이죠. 다시 한번 칼슘인의 역할 한번 요약해서 볼게요. 칼슘은 뼈의 구성 성분이고 혈액 공고, 신경 흥분 전달, 심장을 포함한 근육의 수축 이완, 세포막 투과성 조절, 그 다음에 혈청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칼슘인 같은 경우는 칼슘과 함께 골격과 치아를 구성하고 세포막을 구성, 그 다음에 순환기계에서 지방의 이동을 돕고 신체 pH를 조절을 해줘요. 신장이 칼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신장 기능편에서.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신장을 자극해서 비타민 D 활성형인 칼시트롤로 전환이 되고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고 신장의 원위세뇨관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증가시키고 근위세뇨관에서 인 배설을 촉진한다고 했어요.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칼슘인 이거를 또 조절하는 호르몬은 바로 부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이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도 호르몬에 속하지는 않지만 또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칼시트리올도 있고요.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청 칼슘 수치를 증가시키고 혈청인 수치를 감소시키게 해요. 이게 바로 칼슘인 기랑 작용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칼시토닌은 혈청 칼슘 수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즉 뼈에서 그렇게 되면 칼슘을 끌어 쓰는데 이거를 막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이 혈청 칼슘을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청 칼슘이 낮아지고 혈청 인수치가 높아진다. 그러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파골세포, 즉 뼈를 파괴하는 세포에게 칼슘을 혈액으로 방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럼 비타민 D, 즉 칼시토리올의 활성화를 유도해서 소장에서 칼슘을 흡수되게 도와줘요. 근데 만약 혈청 칼슘이 높아지고 인이 낮아진다. 그러면 갑상선에서 파골세포를 위축시키는 칼시토닌을 분비하게 돼요. 그럼 부갑상선 호르몬은 작동을 중단하겠죠? 이때는 뼈의 형성을 복원하는 조골세포가 출현을 하게 돼요. 그리 되면서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를 억제를 시켜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이 서로 기량작용을 해서 칼슘과 인의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부전이 발생이 되면 네프론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세뇨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칼슘 재흡수와 인 배설 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세뇨관이 부갑상선 호르몬 작용 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신장 구조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장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항진이 되냐, 저하가 되냐, 이거에 따라서도 칼슘인 조절이 좌우가 돼요. 물론 시기로 칼슘을 많게 먹이고 인이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거를 이 두 호르몬이 감지를 해서 조절하게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칼슘인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또 아이들한테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칼슘 혈증이 나타나면 경련, 근육강직, 절뚝거림, 발작, 고체온증, 방향상실, 다음단요, 다갈 증상이 나타나고 고칼슘 혈증 시에도 다음 단요, 다갈, 식욕부진, 변비, 근육소실, 발작, 경련, 소변 농축 감소, 요로 감염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저인혈증 시에는 혼수, 운동장애, 즉 느린 심장박동과 호흡곤란, 근육산소 부족, 호흡성 알칼리증이 나타나게 되고 고인혈증 시에는 식욕상실, 체중 감소,
구토, 경련, 가려움증, 떨림, 이빨 갈기, 대사성 산증, 칼슘누증, 저체온증 등이 있어요. 중기 이상의 신부전 아이들은 이런 증상들을 잘 관찰하시고 혹여나 이렇게 칼슘 인수치가 흔들렸는지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빨리 잡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이제 혈액검사 편에서 다뤘던 칼슘 인수치 변화에 따른 원인 다시 한번 오늘 또 볼게요. 표에 보시면 여러 가지 칼슘이 증가됐을 때, 감소됐을 때, 인이 증가됐을 때, 감소됐을 때 어떤 원인이 있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혈청 칼슘은 단백결합 칼슘이거든요. 그래서 알부민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순수 혈청 칼슘 수치를 확인하려면 이온화 칼슘 수치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고칼슘 혈증은 전해질 불균형, 즉 나트륨, 칼륨, 염소 수치가 어느 하나라도 깨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꼭 같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또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항진증이냐 저하증이냐를 감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비용은 듣기로는 30만 원대라고 알고 있는데 외국으로 보낼 경우 그 정도 비용이 들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병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제 경우는 한 3년 전쯤에 이제 이 부갑상선 호르몬 문제가 있나 싶어서 검사를 해보려고 했더니 나중에 해보자. 아직 말기에 가깝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비타민 D 농도 검사 있나 물어봤더니 있다고 그래서 네오딘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꼭이 다니는 병원 또 선생님이 알려준 건데 칼시트별 검사도 있대요. 아이덱스에서 하는 걸로 아니까 네오딘이든 아이덱스건 비타민 D 농도 검사나 칼시트별 검사가 있으니 문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칼슘 인수치의 증가 감소가 다른 질병의 원인이 돼서 이제 상승하고 감소가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전에서 그러니까 신부전만 너무 연관 짓지 마시고 다른 질환 때문에 이 수치들이 흔들렸냐를 먼저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암의 경우도 칼슘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무조건 신부전에만 꽂히셔서 칼슘을 제한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해요. 2부에서 계속 할게요.